글로브코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쿠즈네츠에 따르면 세계의 나라들은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유한 나라, 가난한 나라, 일본, 그리고 아르헨티나입니다. 한때 경제가 번창했던 아르헨티나는 도쿄와 베이징 같은 도시들이 지하철 시스템을 갖추기 이전에 먼저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2024년으로 넘어가면서 아르헨티나는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일부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성매매와 같은 절박한 방법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는 놀랍도록 낮은 생활비 덕분에 새로운 삶을 찾는 이들에게 여전히 최고의 목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최근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도시 20곳의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며 기회의 땅으로서의 역사적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살기 좋은 곳일까요? 여기서의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얼마나 쉬울까요? 2024년의 아르헨티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거나 여행을 해본 적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1도 팔레르모.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광활한 대도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팔레르모는 약 17.4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있으며 아르헨티나의 활기찬 문화와 도시적 세련미의 축소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도시 생활이 만나는 이 동네는 지역에서 가장 넓은 녹지 공간과 트렌디한 식당들을 자랑합니다. 나무가 늘어선 거리에서 산책하며 만개한 자카란다의 달콤한 향기를 맡아보세요. 그들의 보라색 꽃들은 하늘 위에서 놀라운 시각적 장관을 만들어냅니다. 팔레르모는 뉴욕의 센트럴 파크와 유사한 도시의 휴식처인 보스케스 데 팔레르모와 같은 녹지 공간으로 유명합니다. 이 지역은 도시 생활의 분주함과 평화로운 호수, 세심하게 가꾼 장미 정원, 그리고 고요한 일본 정원 같은 자연 명소가 조화를 이루며 완벽한 휴식과 여가의 장소를 제공합니다. 특히 벨그라노와 만나는 팔레르모는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유한 커뮤니티로 유명합니다. 이 지역은 높은 안전성을 자랑해 여유로운 산책과 촬영에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현지인들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카페 테이블에 휴대폰을 두거나 거리 쪽 의자 등에 핸드백을 두는 것은 예방 차원에서 피하는 습관입니다. 이러한 안전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환영받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팔레르모에서의 생활은 어느 정도의 안전함과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 고급 지역의 월세는 상당히 다양하지만 잘 위치한 원룸 아파트의 경우 약 1000에서 1500달러 정도를 예상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아르헨티나 지역에 비해 비쌀 수 있지만 더 비싼 글로벌 도시의 유사한 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가격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범죄가 인식되고 처리되는 방식에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낮 시간에 일어나는 강도 사건들이 국가의 주목을 받을 만큼 대담하게 실행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동시에 전문개 산책자들이 동시에 25마리의 개를 관리하는 활기찬 거리 풍경과 공존하며 이 도시의 독특한 커뮤니티 신뢰와 개인적 경계를 보여줍니다. 아르헨티나는 특히 마리화나 사용과 관련된 법적 모호성이 흥미로운 사례로 카페에서 마리화나를 공개적으로 피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약물에 대한 관용은 성폭력과 같은 지속적인 사회 문제와 극명하게 대조되며 여성의 권리에 대한 시위와 논쟁을 촉발합니다. 아르헨티나는 활기찬 문화와 숨막히는 풍경으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심각한 경제적 도전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아르헨티나는 211%를 넘는 연간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30년 이상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 비율은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수치를 초과하여 아르헨티나를 지역 인플레이션의 최전선에 위치시킵니다. 현재 1달러는 약 1000 아르헨티나 페소에 해당하며 이는 2년 전 약 1500페소에서 급등한 것입니다. 페소의 평가절하는 주로 지역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노인들은 상승하는 생활비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달러로 수익을 올리는 이민자나 외국인들은 통화의 차이 덕분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도시로 리오데라 플라타에 의해 부유한 동네와 빈곤 지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티그레 운하 주변의 부유한 동네는 암스테르담을 연상시키는 자연수로와 고급 주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 철도 선로 옆의 비아 31 지역은 브라질의 파벨라와 비교될 만큼 가난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 동네는 임시 전기 연결과 내부 계단이 없는 다층 판자집으로 특징 지어지며 도시 내 사회적 도전을 드러냅니다. 경제 환경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정책에 의해 크게 형성되었습니다. 그의 정부는 페소의 대폭 평가절하와 많은 소비재에 대한 가격 통제의 철폐를 포함한 급진적인 조치를 시행하여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고 이전 정부의 과도한 화폐 발행 관행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제 정책은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즉각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특히 식료품과 비알코올 음료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일반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구매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이러한 어려운 조치가 초인플레이션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미래에는 더 통제된 인플레이션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들에게 이러한 정책의 영향은 실질적으로 느껴집니다. 만약 페소로 집을 사기 위해 저축하고 있다면 지속적인 평가절하로 목표에 도달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달러로 저축한다면 가격이 안정적이어서 경제적 혼란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재정적 안전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는 높은 실업률과 낮은 구매력에 시달리며 이는 광범위한 불만과 증가하는 범죄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일부 동네는 매우 위험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약 4,600만의 인구 중 1,000만 명 정도가 안정적인 고용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많은 이들이 정부 지원에 의존하며 이는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견디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이는 급여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사회적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힘든 현실입니다. 여기서의 금융 시스템은 또 다른 복잡성을 더합니다. 해외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경우 그들이 달러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TM에서 수익을 인출하려고 하면 달러가 부족하여 평가절하된 현지 통화인 페소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통화 문제는 소비자의, 특히 수입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르헨티나의 만성적인 달러 부족으로 인해 많은 수입품은 희귀하거나 높은 세금으로 인해 가격이 비쌉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아이폰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이러한 높은 수입세를 반영합니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상품 수입에 있어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명 국제 브랜드의 고수요 제품과 특정 사이즈는 국가의 제한된 달러 보유량으로 인해 종종 부족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인플레이션은 그 자체로 괴물입니다. 비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300%를 넘습니다. 이러한 초인플레이션은 구매력을 심각하게 침식시켜 저축과 소비를 도박으로 만듭니다.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거나 임시로 거주하는 경우 전자제품과 같은 고가 품목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것은 이러한 비용 때문에 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여성.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아르헨티나의 활기찬 거리 생활은 회복력과 문화적 풍요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성인 파티나 비밀 서비스를 광고하는 포스터를 쉽게 볼 수 있으며 이는 도시를 관통하는 비공식 경제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장면은 단순한 야경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따뜻하고 개방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유명합니다. 저녁 초대는 새로운 우정이나 로맨틱한 관심을 암시하기도 하며 이는 개인적 연결이 공유된 식사를 통해 빠르게 형성되는 사회를 반영합니다. 남미의 중심부에 위치한 아르헨티나는 화려한 풍경뿐만 아니라 다양성, 지성, 그리고 생기 넘치는 성격으로 알려진 매력적인 여성들로도 유명합니다. 아르헨티나 여성들은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등 다양한 조상을 지닌 문화적 테피스트리를 반영합니다. 그들의 외모는 금발에서 갈색 머리, 다양한 피부톤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제공합니다.
아르헨티나의 패션은 표현적이고 대담한 선택으로 특징 지어지며 이는 나라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낮에는 검은 가죽 바지나 세련된 헐렁한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션 지향적인 접근은 단순한 스타일 진술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정신을 정의하는 자유와 자신감을 반영합니다. 성격 면에서도 이 여성들은 아르헨티나 탱고만큼이나 생동감 넘칩니다. 그들은 열정적이고 활기찬 성격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쁨과 강렬함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삶에 대한 열정은 가족과 공동체 가치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어 아르헨티나 여성들은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환대와 따뜻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적으로 아르헨티나 여성들은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남미에서 가장 높은 교육률을 자랑하는 이 나라는 학업 성취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곳의 여성들은 단순히 교육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정치, 철학, 예술, 과학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며 그들의 지식은 호기심만큼이나 넓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사회적 장면은 매우 포괄적이며 다양한 관계를 포용합니다. 이 나라는 2010년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으며 많은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 LGBTQ+ 개인에게 포괄적인 권리를 제공합니다. 이 포괄적인 접근은 일상생활에 뿌리내려 있으며 정체성과 사랑의 표현이 거리에서 자유롭게 받아들여집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개인주의적인 데이팅 문화와 달리 아르헨티나는 실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이 사회 구조의 중심에 있으며 새로운 관계를 위한 지원적이지만 기대가 큰 환경을 만듭니다. 몇몇 외국인과의 인터뷰에서 한 이민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저는 상호작용이 더 조심스러운 편인데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개방성은 정말 상쾌했습니다. 그들의 따뜻함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또 다른 이민자는 여기서의 관계 역학은 강렬합니다. 처음부터 감정이 고조되며 영국에서의 더 점진적인 관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은 단순히 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축하받는 일입니다. 이는 일본이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제한된 사회와는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데이팅 장면도 히스테리아라는 로컬 용어와 같은 복잡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로맨틱한 추구에서의 뜨겁고 차가운 역학을 설명하며 이는 더 직설적인 로맨틱 신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는 직설적이고 존중하는 접근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관계를 시작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호화로운 선물을 주고받는 기대는 없습니다. 대신 친절과 예의가 높이 평가되며 이는 종종 의미 있는 연결을 빠르게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르헨티나의 정신은 물질적 과시보다 진정한 인격을 존중하며 자연스럽고 신속하게 발전할 수 있는 관계의 기초를 설정합니다. 여기서의 가족 생활은 진보적이고 다양합니다. 한부모 가정부터 동성 커플까지 모든 가족 구조가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신원 문서에는 전통적인 성 역할 없이 현대적인 가족 정의가 반영됩니다. 초인플레이션과 같은 심각한 경제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삶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사회적 모임에서 문화 행사까지 재정적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매력적인 측면을 더 탐구하기 전에 아르헨티나 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들을 매력적으로 느끼시나요? 그들의 성격이 마음에 드시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 저와 이야기해 주세요. 역사. 아르헨티나의 이야기는 원주민인 케추아와 과란이 민족의 영향을 받으며 이후 스페인 식민지와 유럽 이민자들의 물결로 형성된 다채로운 모자이크입니다. 이러한 혼합은 역동적인 문화적, 정치적 면모로 가득한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2316년에 스페인 탐험가 페드로 데 멘도사가 설립한 이후 18세기 말까지 급성장하는 상업항으로 발전하며 스페인의 무역 통제를 피했습니다. 19세기에는 아르헨티나가 독립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며 이는 2016년 7월 9일에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몇 년은 내부 분쟁으로 점철되었으며 방대한 국가를 통합하기 위한 고군분투가 이어졌습니다.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아르헨티나는 농업 붐과 유럽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남미의 파리로 변모하며 그곳에서 상징적인 탱고 춤이 탄생하여 사람들의 정신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인구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풍부한 모자이크를 제공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많은 현지인들이 원주민의 뿌리를 지니고 있으며 고대 남미 공동체로부터 그들의 혈통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볼리비아와 파라과이와 같은 이웃 국가에서 최근 이주해 온 사람들로 문화적 혼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근면한 사람들은 종종 거리에서 수공예품과 전통 음식을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합니다. 1976년 아르헨티나와 영국 간의 포클랜드 제도 주권을 둘러싼 중요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전쟁 이후 거의 50년이 지났지만 아르헨티나 국민의 정신은 여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클랜드를 자신들의 정당한 영토로 여기며 영국의 점령으로 빼앗긴 국가유산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영국은 초기 발견을 근거로 주장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으로부터의 역사적 유산을 내세웁니다. 오늘날 포클랜드 제도를 방문하면 약 3,000명의 섬 주민들이 강하게 영국인으로 정체성을 느끼며 영국의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아르헨티나를 은퇴하거나 이주할 장소로 고려하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포클랜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긴장이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이 주제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국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상징을 드러내는 것은 예를 들어 영국의 저지를 입는 것과 같은 행동은 많은 현지인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탐험하면서 여러분은 이곳에 세련된 인프라와 멋진 도시 풍경을 보고 아르헨티나가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의 생활은 경제와 언어에 있어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스페인어는 아르헨티나의 공용어로 이는 16세기 초 스페인 식민지의 영향으로 300년 이상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식민지는 이익을 추구하는 성격이 강했으며 결과적으로 스페인어는 국가의 정체성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영어는 주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사용됩니다. 5. 아르헨티나의 매력. 아르헨티나는 남미의 중심부에 위치한 광활한 나라입니다. 비록 브라질이 대륙에서 가장 큰 나라이지만 아르헨티나는 약 280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 세계에서 8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이제 아르헨티나의 인구 통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나라는 약 4,500만 명의 인구를 자랑합니다. 광활한 땅을 고려할 때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 밀도로 이어집니다. 아르헨티나는 서쪽으로 칠레, 북쪽으로 볼리비아와 파라과이, 동쪽으로 브라질과 우루과이에 접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연방공화국 내에서 대통령제를 운영하며 단일 개인이 모든 통치 권한을 가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삶에 대한 열정이 정말로 전염성이 강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지인들은 자신을 즐기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비와 즐거움의 문화를 구현하며 매일을 최대한 활용하고 모든 순간을 음미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러한 젊은 에너지가 거리 곳곳에 스며들어 아르헨티나는 활기찬 장소가 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따뜻함과 포용성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에서는 직접적인 인종차별을 거의 경험할 수 없으며 이는 유럽의 일부 경험과는 대조적입니다. 대신 현지인들은 여러분을 알아가는 것을 선호하며 종종 유머를 통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장난스러운 놀림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타인을 웃음으로 넘기는 것을 즐깁니다. 이것이 바로 아르헨티나의 매력입니다.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아르헨티나의 심장부로 탐험하거나 이주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요 허브입니다. 국제 여행자들에게 아르헨티나로 가는 길은 편리하며 전 세계에서 수많은 항공편이 연결되어 있지만 대부분 경유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아르헨티나는 많은 국가의 비자 없는 입국을 허용하여 관광객과 잠재적 이민자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가 됩니다. 경관이 여러분의 열정이라면 아르헨티나는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서쪽에 눈 덮인 안데스 산맥에서 동쪽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활기찬 도시 풍경까지 이 나라는 극적인 장면을 제공합니다. 남쪽으로 가면 차가운 빙하와 험준한 지형으로 유명한 파타고니아의 거칠고 바람부는 광활한 지역이 펼쳐집니다. 북쪽으로는 울창한 녹색 정글과 장엄한 폭포로 환경이 변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리적 특성 덕분에 아르헨티나는 탐험하거나 새로운 보금자리로 고려하기에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리오넬 메시와 디에고 마라도나와 같은 전설적인 축구 스타들의 고향입니다. 보카 주니어스 스타디움, 현지에서는 라 봄보네라로 알려진 이곳은 이러한 열기의 중심지입니다. 비록 가장 크거나 현대적인 스타디움은 아니지만 역사와 감정이 가득 차 있으며 특히 라이벌인 리버 플레이트와의 경기 중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기는 미니 전쟁으로 묘사될 만큼 강렬하며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오벨리스크 주변 거리는 팬들로 넘쳐납니다. 라 봄보네라를 방문하면 빨간색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이는 리버 플레이트와의 연관성 때문입니다. 이러한 열정의 수준은 코카콜라와 같은 주요 스폰서조차도 이곳에서 빨간색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될 만큼 강합니다. 이러한 헌신의 수준은 아르헨티나 문화의 축구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서 사회적 규범과 공동체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활기찬 문화의 중심에는 탱고가 있습니다. 이 춤은 19세기 후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탄생했습니다. 탱고는 단순한 춤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정신을 표현하는 깊은 문화적 표현으로 깊은 열정과 역경에 대한 지속적인 투쟁을 상징합니다. 반도넌의 매혹적인 리듬과 멜로디는 이 상징적인 춤을 정의하며 아르헨티나의 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매년 부에노스아이레스 탱고 페스티벌은 전 세계에서 많은 관중을 끌어모으며 최고의 탱고 댄서와 음악가들을 조명합니다. 이 축제는 단순한 춤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빈민가에서 출발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국가의 보물을 기리는 행사로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회복력과 예술적 재능을 상징합니다. 탱고의 내면적인 매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는다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밤문화는 눈부신 탈출구를 제공합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잘 꾸며진 사람들로 새벽 3시까지도 줄을 서서 클럽을 즐깁니다. 이러한 삶에 대한 끈질긴 열정은 경제적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신을 꺾지 않으려는 공동체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여기에서의 생활비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우리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저희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대신 저와 제 팀은 여러분을 위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거래가 성사된 것인가요? 6기 생활비. 아르헨티나의 분주한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생활비는 놀랍도록 저렴할 수 있습니다.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원룸 아파트의 월세는 250에서 500달러 사이입니다. 비교하자면 미국에서는 비슷한 환경의 아파트가 1,500에서 3,000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시내 중심부를 벗어나면 비용이 크게 줄어 약 200에서 400달러 정도로 떨어집니다. 이제 교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아르헨티나에서 이동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의 월간 이용권은 약 20달러입니다. 뉴욕시에서는 비슷한 월간 이용권이 약 127달러입니다. 택시를 선호하신다면 시내에서의 일반적인 택시 요금은 2에서 5달러 사이일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짧은 거리의 택시 요금이 약 10달러에서 시작합니다. 식비 또한 합리적입니다. 우유 한 리터나 빵 한 덩어리는 각각 약 1달러이고 저녁으로 푸짐한 치킨은 단지 5달러입니다. 외식 비용도 꽤 저렴합니다. 저렴한 레스토랑에서의 한 끼는 평균 약 7달러이며 중간 가격대의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을 위한 쌈코스 식사는 약 30달러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미국에 비해 생활비가 상당히 낮으며 저렴한 주거지와 경제적인 일상 비용을 제공합니다. 예든지 요리. 아르헨티나는 아사도, 즉 전통 바비큐로 유명합니다.
이는 예를 들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돈 훌리오와 같은 곳에서 완벽하게 구워지는 예술의 한 형태입니다. 아르헨티나 소고기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풀을 먹고 자란 소들로부터 공급되며 그 품질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세 번째로 맛있다고 평가받습니다. 엠파나다는 소고기, 닭고기 또는 치즈와 같은 다양한 재료로 채워진 맛있는 페이스트리로 종종 양파, 계란 및 올리브를 포함합니다. 이 손에 들고 먹을 수 있는 파이는 다재다능하며 구워지거나 튀겨져 간편한 간식이나 가벼운 식사로 적합합니다. 아르헨티나의 각 지역은 엠파나다에 나름의 변형을 더하여 지역의 맛과 재료를 반영합니다. 아르헨티나 요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덜시대 레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달콤한 카라멜 같은 스프레드는 달콤한 우유를 천천히 가열하여 만듭니다. 이는 페이스트리, 케이크, 그리고 아이코닉한 알파호레스를 포함한 수많은 디저트에 사용됩니다. 예르바 마테는 마테 식물의 잎으로 만든 전통적인 남미 음료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마테를 마시는 것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서는 사회적 관습입니다. 친구와 가족은 종종 함께 모여 공유된 호리병에서 마테를 마시며 각 리필은 우정의 제스처로 전달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거리를 걷다 보면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51%가 이탈리아계라는 유럽의 영향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대규모 이탈리아 및 스페인 이민 덕분에 아르헨티나 요리에는 지중해의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 나라의 모든 구석에서 다양한 피자와 파스타를 통해 나타납니다. 스페인 요리의 영향은 감자와 양파로 가득한 오믈렛인 토르티아와 같은 요리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아르헨티나는 경제적 도전 속에서도 요리의 우수성과 문화적 풍요로움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이 나라는 초인플레이션과 사회 경제적 격차의 현실 속에서도 아사도의 매력과 축구에 대한 열정이 공존하는 독특한 생활 방식을 제공합니다. 이곳은 모든 구석이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모든 식사가 유산과 역사의 축제입니다. 결론, 오늘의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글로브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여러분이 콘텐츠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요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